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양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은 친환경 관련주들이 또 정치인 테마주가 주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오늘도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지금 참여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나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10269번입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타파해줄 오늘의 멘토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시장 자체는 지수 자체는 일단은 뭐 계속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그 시장 잘 나가는 거 보면은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네. 주는 또 수소 위크기도 하고 네. 그 전기차나 수소차 중에서 우리가 한 섹터만 봐야 한다면 멘토님은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사실 두 종목 모두 요즘에 좀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맞아요. 또 많이 사고 이제 사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종목들, 이 테마 있죠. 전기차나 수소차.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있고 개인들도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이 테마주들보다는 사실 또 다른 쪽, 지금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쪽으로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관련 종목을 그 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 수소차 관련주들을 그 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은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 전기차나 수소차 테마가 지금 강하긴 하지만 시장은 결국은 순환매가 돌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결국은 전기차하고 수소차들도 분명히 올라가다가 고점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이 또 올라가게 될 텐데 새로운 종목이라는 건 결국은 지금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이 다시 순환매에 돌면서 올라가는 그런 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 우리가 좀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고 지금 당장 매수를 해서 뭔가 수익을 내고 싶고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심정일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좀 기다리는 이 투자 기간들이 없다면 결국은 그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보면 사고 나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주가가 빠지면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결국은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종목들,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를 찾다가 또 그 종목을 사요. 그런데 내가 팔았던 종목은 팔고 나서 또 주가가 올라오고 내가 산 종목은 또 주가가 내가 사자마자 빠집니다. 결국은 우리는 투자하고 나서의 어떤 시간적인 즉 돈으로는 어떤 주식을 사지만 내가 그 돈을 주고 주식을 사고 나서의 시간적인 투자를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역시 전기차고 수소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은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 올라오고 있으니 하지만 지금 이 종목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들 지금 밑에 있는 종목들 있죠. 결국 다시 올라갈 종목들이에요. 그런 종목들 쪽으로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시면 결국 나중에 수소차나 전기차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 기다리는 투자에 좀 익숙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다린 만큼 시장은 분명히 보상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올라간 종목들, 지금 많이 핫한 종목들보다는 다른 종목들 쪽에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멘탈을 관리하는 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남들이 다 계속 주가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너무 핫한 섹터 말고 나중에도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섹터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자 설명을 해드렸고요. 연일 또 황 멘토님의 리오프닝 관련주를 또 강조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관련한 섹터들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AP 시스템이고요. 네. 24,500원 20%인데, 33,000원에 3분의 1은 이익 실현을 했거든요. 잘하셨네요. 네. 네. 했는데, 이거 조금 갖고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래 좀 됩니다. 굉장히는 아니고 한 2년 가까이 되거든요. 2년이요? 제가, 네, 가까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좀 장기 투자하는 타입이라 가지고 막 조금만 내려가든가 말든가 좀 그 코로나 때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예. 네. 근데 요즘은 조금 답답한 거 있잖아요. 자꾸 많이 내려가고 이러니까 또 어떻게 할까 싶어서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3만 원, 뭐 3천 원 그 부근에서 한번 매도를 하셨다는 거는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실력이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 같은데요. 워낙 이제 장기로 가지고 이게 장기 차트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 뭐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남은 물량은 이제 어디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지금 매수하고 나서 좀 2년 동안 기다리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2년의 기다림. 근데 다행히도 기다렸는데 수익이 나긴 했어요. 그죠, 한 번은 매도하셨다 네, 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OLED 장비 네. 줍니다.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LG가 그동안 LCD 쪽에서 중국한테 기술력을 좀 잡혔고 그리고 LCD 시장에서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OLED 시장 쪽으로 계속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LG뿐 아니라 삼성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OLED 쪽으로 계속해서 이 시장은 커지게 될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우리 뭐 어떤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은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가 진행이 되려면 그 시기 또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 지난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이익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 좀 제약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내년에는 또 어떨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어떻게 보이세요? 다른 종목 비해서 반도체도 많이 네. 안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꾸 네. 참고 있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아, 말씀드린 이걸- 게 그거예요. 앞으로는 좋아져요. 더 네. 좋아질 거고. 네. 그런데 지금 OLED 쪽에 투자가 원활하게 아직은 확실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조만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네. 좀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릴 수는 네.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네. 조금 종목을 쳐다보니까 조금 매일 이렇게 폰을 보고 그러지는 안 하거든요. 네. 안 하는데도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면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아, 종목이요. 그래서 예, 조금 답답해서 이제 조금 오래 가지고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럴 때 안 팔아야 된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네, 알긴 아는데. 마음이 아는데 또 안 그렇죠. 또, 네. 네. 왜냐면 주변에 네. 막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막 하는 게 보여요. 네. 원래 사람이랑 그렇잖아요. 남의 네. 떡이 더 커 보이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종목들이 부러울 거예요. 네. 하지만 나중에 이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네. 사람들은 이 종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네. 네. 이건 상대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네, 주식은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면 돼요. 저는 네, 아, AP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이 네. 기업은 지금 가격에 팔 기업은 아니에요. 앞으로 네. 시장은 더 커질 거고요. 다만 네. 시간적으로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문제이긴 하지만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최소한 저는 이 기업은 35,000원 밑에선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기다리신 김에 3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네. 예, 그때 수익 실현하시든 아니면 35,000원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더 올라갈 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더 보고 네. 갖고 있는데 맨날. 네, 지금은 갖고 기다리셨다가 저는 3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네. 결정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매도님.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대우건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저기 7,500원에 10% 매수했어요.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조금 저기 됐죠?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6,500원까지 또 떨어졌는데 이 지금 거반 이렇게 와가지고 네. 본전 오면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나 이게 알겠습니다. 대우건설이 9,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서 내가 샀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건설주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조정에 접어들면서 이게 또 건설주들 조정 한 번 받으면 좀 깊게 받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맞아요. 많이 올라왔고 그런데 제가 건설주들에 대해 상담을 드릴 때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건설주들이 그동안 올라왔던 이유는 사실 유동성 장세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또 끌어올리기도 맞아요. 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규제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규제가 아닌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뿐 아니라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도 아마 지금 뉴스도 많이 보시죠, 평소에. 네네. 네, 뉴스 보면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부동산 가격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그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금리 여야 얘기도 또 할 것 금리 없이. 얘기도 나오고. 그죠?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된다면, 된다면 이 부동산 이 가격을 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 하락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니까 규제가 아니라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늘리겠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공급에 대한 문제고 공급이 늘어나면 건설주들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건설주들은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 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사실 정책적인 메리트가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보면 정치 관련 테마주들, 정책주들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우건설도 그래서 네. 이게 조금 더 떨어지면 얼마대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 너무 좋게 얘기했나 봐요. 지금 제 추가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런데 사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시점에 얼마나 올라갈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모르겠죠.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내가 못 본 사이에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10% 정도 비중만 가져가세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리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500원 정도까지만 일단 올려다 보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저는 8,5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수익만 잘 챙겨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세미시스코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700원에 10%요. 언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한 달쯤 됐는데 아. 유상증자, 무상증자 소식이 있어서 했다가 네. 무상을 안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가격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거고 이제 철회되면서 그죠? 더 떨어지고 네네. 있네요. 알겠습니다. 세미시스코는 이 단기간에 주가가 엄청 급등을 했었네요.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지금 보니까 삼자 배정 유상증자 철회가 지금 결정이 됐어요. 일단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악재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삼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투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호재로 봐요. 근데 삼자 배정 유상증자 5건 중 4건을 지금 철회한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시청자분도 지금 이 내용 때문에 지금 굉장히 네, 더 고민을. 들어갔다가. 그렇죠. 이 네, 내용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유 때문에 들어갔다가 네. 한 주 사면 3주 준다고 그래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이 뉴스를 보고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사실. 근데 네. 세미시스코가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지금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지금 31,0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네. 그죠? 근데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받아들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네. 그런데 매수했을 때 그때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떨어지고 있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할 때는 조금 올라가고 있었어요. 뭐 언제쯤 매수하신 거죠? 이제 이게 한 20일? 3주 정도 됐어요. 3주 정도 네. 되셨다고요?
네. 31,700원. 31,700원. 네. 아, 그때 그러니까- 잠깐 올라왔다 떨어졌군요. 그죠? 네네네. 네. 잠깐 올라갔다 떨어질 때 확 같이 올라가서 샀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볼 네. 필요가 있잖아요. 네. 이거 호재인데 왜 떨어질까? 그죠? 네. 호재인데 호재면 올라와야 되는데 떨어짐이 네. 있었단 말이죠. 네. 사실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이게 이 기업도 지금 4건 중, 5건 중 4건이 뭐 철회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 일정들이라든지 공급,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만약에 뭐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해도 이 계약이라는 거 취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죠? 네. 지금 유상증자도 지금 처리가 된 것처럼. 네. 그래서 이 주가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재료들이 먼저 반영이 돼요, 보통. 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약간의 문제가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정보는 개인들한테 좀 비대칭합니다. 이런 네. 정보들은.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사실 이거 자체로는 굉장히 큰 악재죠. 네. 그죠? 3자별 유상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대부분이 처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네. 지금 그나마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나서 급락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네. 정도 지금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반등시 좀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10월이나 11월쯤에 다시 무상증자 3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네. 이번에 처리가 됐는데 네. 확실히 100%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막연히 네. 기대를 해보면 안 돼요. 네. 내가 딱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면 그게 안 됐다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아,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한 3% 나오는데 손절하고 나와야 아니요, 되나요? 지금은 손절하지 마시고요. 아직은 네. 지금 저점을 지금 잡아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제가 반드시 나오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지금 이미 한번 변동성이 좀 나온 상태고 손실이 좀 크잖아요, 이미. 그죠? 네. 이미 변동성을 감내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3,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네.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반등 시에 3만 원 네. 부근에서 나오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 3만 원쯤이요? 네, 3만 원 예, 부근 반등 시에 정리하자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솔리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20원. 1427원. 네. 예,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예, 20%. 매수한 지는 좀 오래 되셨나 봐요.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예, 올해 초에 매수하신 거죠? 아니에요. 막, 그 전에 그 추가 매수하고. 아, 그러셨군요. 굉장히 이제 올해 매수를 하시면서 단가를 좀 낮췄는데 여전히 10만 원대 있습니다, 멘토님. 뭐 5G 관련주를 이제 어제 뭔가 상승의 신호탄 같은 걸 쐈지만 뭐 그게 이어질지는 모르죠. 연속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네, 이 종목은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이 투자자분도 솔리드를 10,000원대에 매수하셨으면 네.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죠? 10,000원, 지금 1,400원대 매수하신 거면 이거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계셨어요, 시청자분? 어떻게 참고 계셨어요?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근데 5G 관련주들이 지난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5G 관련주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놓은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업을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이 기업이 2019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 2021년도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물론 순이익은 흑자였지만 2020년도에 적자, 2021년도에 적자. 근데 예상치만 흑자로 잡아놨단 말이죠. 근데 증권사도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상 실적을 잡아놓고 목표 주가를 잡아놓고 그렇게 잡아놓지만 실제로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 걸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상치를 잡아놓은 게 흑자지만 나중에 되면 또 다음 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잖아요. 또 적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5G 통신 장비 쪽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기다린 만큼의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포기할 때는 아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솔리드 들어가 있는 이 자금이 굉장히 오랫동안 급하게 또 써야 되는 그런 자금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은 좀 기다려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기업은 최소한 9,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네. 9,000원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네. 예. 네. 힘내야 이 종목도 힘냅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SK 하이닉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6,500원에 20%.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시청자님? 네,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틀 정도? 알겠습니다. 네네. 하이닉스 진짜 이제 99,000원, 8,000원 저점 딱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좀 짜볼까요, 멘토님? 하이닉스를 여기서 사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그 낮은 구간 아니에요, 그래도? 가격적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요. 낮죠. 네. 왜냐면 고점이 지금 15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그러니까요. 빠졌으니까요. 시청자분도 아마 싸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하이닉스를 좀 매수하셨는데 지금 네. 이 기업을 매수를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저는 한 2, 3개월 정도 뭐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샀어요. 2, 3개월이요? 네, 한 11월, 12월 정도. 더 보셔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기간을 더 보셔야 근데 돼요. 이제 반대쪽 주식이 이제 통 안 오르고 네, 그 갭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5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연초에 비해서. 네. 그래서 싸다고 들어갔더니 이거 뭐 들어보니까 좋은 소리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네. 한번 해본 겁니다. 예. 이게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반도체 네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네. 이 회사는 국내에 속해 국한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렇죠. 예. 당연히 좋은 회사고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일종의 그 사이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좋을 때가 있고 또 안 좋을 때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좋을 때는 좋다고 해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지만 이때 공급이 잘 못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 수요가 계속 그렇게 무한정으로 커지진 않아요. 일정 부분 되면 수요는 또 감소합니다. 그죠? 사는 사람은 그만큼 또 감소를 해요. 그러면 공급은 그 폭발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물량들을 뽑아냈겠죠. 그런데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이 그만큼 물량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어떤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좋을 때가 안 좋을 때가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를 보면요. 잘 좋을 때는 이렇게 가요. 그런데 안 좋을 때는 어때요?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또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또 안 좋을 때는 많이 떨어져요. 또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가잖아요. 또 안 좋을 때 많이 떨어져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계속 이렇게 왔단 말이죠.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반복되면서. 하이닉스는 지금 매수를 하셨다면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2, 3개월 정도의 그 시간을 보고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면 1년 정도는 본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 너무 긴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 주가가 상승에서 네. 하락 쪽으로 사이클을 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업황이 지금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저점이 지금 잡힌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모아가는 단계예요. 즉 내가 이거 1년 정도 생각하고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좀 크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자리.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투자를 지금 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시간 투자를 난 좀 하기 좀 그렇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11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나와야 돼요. 아, 네. 근데 예상보다 수익이 작잖아요. 큰 수익을 위해서는 그만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어차피 이제 네. 반도체는 뭐 자동차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수요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꾸준하게.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나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반도체는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사용이 됐었고,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1년 반을 떨어뜨려 놨잖아요. 또 올라가다가 1년 동안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죠? 이런 시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은 단기로 보시면 안 돼요. 네. 스윙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를 생각하고 모아가는 자리지 2, 3개월을 보고 가는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래서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길게 보면 이 기업은 나중에 13만 원, 14만 원 이때까지 또 올라올 거예요, 다시.
네. 이왕 투자하신 김에 좀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전화 상담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세미나 일정도 좀 체크를 해보죠. 오늘 열리나요, 멘토님? 네, 오늘 저녁에 8시입니다. 네. 네,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요. 유튜브의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또는 알고 있지만 그걸 인식을 잘 못해서 네. 수익이 아닌 손실을 또 보고 계시고 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사실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꼭 알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또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오늘 저녁 8시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힘드신 분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오셔서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갈팡질팡 하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꼭 참석을 하셔서 그 방향성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로는 우상향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대웅 38,000원에 10% 추매 가능할까요? 평단가 낮춰놓은 겁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대웅 평단가를 낮춰놓으셨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대응을 해볼까요? 네, 대웅도 지금 주가가 매수가 낮춰서 지금 했지만 아직까지 손실 중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기업도 아직은 움직이진 않았어요. 네. 네, 아직은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형은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자리는 좀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주가라는 건. 일단 지금 대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좀 기다리다가 올라오면 그때 수익에서 잘 나오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가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형의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일단 오래 기다리셨고 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45,000원 정도 잡아드릴 거고요. 45,000원 오면 추가 매수 평단가 했는데 10% 정도면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냥 45,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는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리치 언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모베이스 5,800원에 25% 인물주로 들어갔는데 손해가 너무 커요. 손절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권 후보로 올라서 있는데 요즘 그 홍준표 의원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정치권이라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그 뼈아픈 그런 과거들이 사실 예전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전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 네, 그분이 지금 대권 후보로 예전에 거론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난 대선 때. 맞아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사퇴를 했습니다.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들을 공략하실 때는 사실 내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내가 예상했던 것과 잘 맞게 되면 그만큼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복불복입니다.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 바로 특정 인물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 지금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대선 레이스는 아직 이제 막 시작을 한 그런 상태 정도기 때문에 이 주가는 올라가고 떨어지고에 대한 반복들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또 뒤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정치 테마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떨어졌을 때 파는 게 아니고요. 올라왔을 때 어쨌든 어떤 인물이든 한 번쯤은 시세가 돌면서 한 번쯤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올라오고 나서 그 시점에서 이 종목을 뺄지 말지 이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특정 인물 관련 종목으로 들어가셨다면 저는 반등시 한 5,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이때 만약에 5,000원까지 올라오면 시세가 더 크게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5,000원 정도 밑에서는 좀 기다리다가 반등 시에 5,000원 부근까지 왔을 때 한번 판단을 하고 그때 손절이든 손실을 좀 줄이고 빠져나오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내가 본전을 회복하고 나서 빠져나오든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베이스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무더말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M코어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그거 관련주죠. 최대 주주가 SK로 있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글쎄요. 매수 지금 가능할까요? 멘토님?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트레이딩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네.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만약에 트레이딩을 내가 좀 잘 못하고 내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내가 실시간으로 이걸 계속해서 모니터할 수 없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기업은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해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제 약간의 그 강한 테마에 또다시 이제 이 기업이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거래대금도 최근에 좀 늘어났고 여기서 위쪽으로 본다면 9,500원 정도까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짧게 치고 빠져나온 전략은 가능하고요. 말씀드렸지만 매수 관점에서 좀 비중은 좀 작게 그리고 내가 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만 그런 분들만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정도 잡아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전화 상담 또 이어서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넥스트 9만 원에 20%. 네, 9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넥스트 이거 뭐 상상상이라는 이제 기염을 토했던 종목인데 지금 그 이후로는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넥스트가 사실 지난번에 상장되고 나서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맞아요. 더군다나 메타버스 쪽에서 사실 이 회사가 정말 뭐 최고다라고 해서 그런데 제가 그때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넥스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사실 메타버스 기술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충분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시장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메타버스 기술이 또 적용돼서 또 광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테마라는 건 정말 뜨겁게 타올랐다가 또 식을 때는 굉장히 또 차갑게 식어요. 과거에도 전기차라든지 또는 수소차, 과거 10년 전에도 또 20년 전에도 전기차에 대한 테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AI, 뭐 VR, AR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그렇게 테마가 좀 강하게 있었고 하지만 그때 또 식을 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식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넥스트라는 회사도 지금 9만 원에 일단 이 기업을 매수하셨는데 너무 높게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분. 왜 그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한번 해갖고 단타로 돈을 좀 단타로 벌었어요. 보셨어요? 네, 그래서 또 다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되고 자꾸 좀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도 반등이 10,000원씩도 올라갈 때도 있고 단타 할 때 네. 그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놔뒀는데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손절 금액 떨어지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네. 못 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손절 금액이나 음. 반등이 있을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단타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렇진 않는데 그렇진 이게 않아요? 보니까는 네. 좋더라고요. 그때는. 단타에서 돈 많이 혹시 단타를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던가요? 네, 한지는 지금 한 네. 5달 됐는데 네. 그리고 이제 잘 몰랐는데 요게 또 묶어 있다가 풀리는 거 있잖아요, 증권이. 네. 그거 있더라고요. 그거도 요번에 알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단타라는 건 네. 단기로 우리가 종목을 사서 수익이 났을 때 물론 기분이 좋죠. 그리고 또 잘 될 때는 또 수익이 많이 나요. 네. 하지만 한두 번의 실수가 나오면 즉 물리면 그동안의 수익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단기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많은 분들이. 네. 자,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빠질까?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기업은 상장 초기에 지금 뭐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그때부터 막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 기업은 4만 원까지도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이 가격대까지 회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사실.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4만 원 부근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4만 원이 깨지면 3만 원도 깨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 힘들게 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지금 한번 잡아주고 있거든요. 현재. 네.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반등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 가격대를 보면요. 과거에 지금 이때가 8월 3일이거든요. 아마 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을 거예요. 이때. 거래가 가장 많아요. 이때 가격을 훼손을 하지 않은 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밀렸다가 지금 반등 나왔죠. 이 기업은 네. 마이너스 1%까지 밀렸다 반등 나온 거예요. 그 가격이 한계점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한계점. 즉 56,200원을 손절가로 잡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 여기서 반등을 주면 65,000원 정도까지 일단 가져가야 돼요. 네. 65,000원까지 왔다. 근데 여기서 65,000원을 또 넘어간다. 네. 그러면 7만 원까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끌고 가되 저는 최종적으로 75,000원까지 일단 보자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추가 말씀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예, 더 좀 비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7,000원에 30%요. 네,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어제요. 아, 어제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도 뭐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데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신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더존 비주얼은 그 상장하고 나서 참 꾸준히 성장을 해온 종목이네요. 주가 차트를 또 보니까 요즘 또 바닥을 찍고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만약에 그 주식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종목을 산다면 이런 종목을 사야 돼요. 사실 그 성장 이제 IT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왜냐하면 더존 비전은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더존 비전을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한국의 애플과 같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런 표현을 했었냐면 이 더존 비전이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전사적 자원 관리 네. 이제 이쪽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만족을 하지 않고 사실 더존 비전은 그 빅데이터 쪽이죠. 네. 이쪽 사업에 진출하면서 클라우드도 하고. 네, 맞아요. 예. 네, 클라우드 빅데이터 쪽 사업에 진출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시장이 이쪽이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했지만 사실 몰랐었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커질지. 그래서 그때 이 회사가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또 많이 빠지긴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지금에 만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더존 비전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청자분도 매수하고 나서 9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직은 손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택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은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나고 적정선에서 이 기업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은 11,000원 정도, 11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 일단 좀 들고 가시다가요. 이 가격 오면 그때는 수익을 좀 챙겨 가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11만 원요? 네, 11만 원이요. 그럼 손절가는요? 사실 이 기업은 기다리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 만약에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 좀 길게 잡아야 돼요. 길게. 여유 있게 잡아야 돼요. 만약에 여유 있게 잡지 않는다면 사실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손절하고 나서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만약에 최종적인 손절가를 잡는다면 한 85,000원까지는 좀 여유 있게 잡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는 11만 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세진 TS 네. 7,900원에 5%요. 네, 세진 TS 7,900원에 5%.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최근에 했고요. 최근에요. LG 그냥 호조로 인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떨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오른 만큼 지금 다 상승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처음 상담해보는 종목 같아요. 멘토님 조금 생소한 종목인데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네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혹시나 그 시청자분께서 알고 매수하신 건가요? 혹시?
뭐 민원기기 관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LED 관련.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저도 한 네. 번만 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LED 관련이요. 아, LED 관련. 아, 예, LED 관련이요? 맞아요. LED 관련. 맞아요. 네. 지금 이 회사가 LEDG, 디스플레이 쪽 시트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전자, LCD 패널 쪽에 패널 업체들이죠. 이쪽에 이제 고객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사실 지금 제가 볼 때 근데 세진 TS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신 게 어떤 혹시 그 방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추천을 받고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개인 추천이었어요. 그죠? 추천 받으셨죠? 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일반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엮여 있는데 그 뉴스들이 단순 주가 띄우기용 뉴스 같은 거예요. 즉 뭐냐면 개인들을 이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이 회사의 주가 움직임이나 뉴스들을 한번 체크해 봤을 때. 네. 그래서 세진 T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시청자분이 매매를 하기에는 적당한 기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기업을 왜 추천을 해주셨을까? 혹시 그 지인분도 매수하셨다고 했나요? 같이 몰려 있어요. 같이 몰려 있어요. 네. 아, 한 배를 타셨네요. 좀 안 좋은 배를 타셨어요. 일단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일반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기업이 아니고요. 뭐 세력이라고 하지만 이 세력도 개인을 이용하기 위한 세력 정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거래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기업은 걸어놓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하고 목표 주가 잡아드리면요. 일단 손절가는 어쩔 수 없이 5,000원까지는 기다려 봐야 돼요. 이 위에서 반등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5,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00원 가격을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막. 그러면 7,000원 정도에 걸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매도를 걸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올라갔다 확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네.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RF텍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420원에 40% 네, 7,420원에 40%. 지금 뭐 손실 구간에 있긴 한데 요즘 조금 올라오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네요. LED, 뭐 IT 부품, 자회사는 또 필러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사실 근데 중요한 건 RF텍이라는 회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사업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여요. 5G? 맞아요. RF텍의 주가 움직임 보면 지난해도 올라갔던 것도 역시 5G 관련 맞아요. 종목이 올라갈 때였고,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던 것도 역시 5G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7,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5G 쪽 보고 매수하신 거 맞죠? 네네. 네,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 5G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고 나서 조금씩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RF텍도 지금 저점을 좀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예전에 보면 5월달, 6월달에 기억하세요? 혹시 이 기업 계속 지켜보셨다면? 네네네. 5월, 6월달에 주가 저점을 잡은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또 빠졌어요. 네. 여기서도 8월달에 잡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빠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5G 관련주들 사실 앞으로를 본다면 좀 길게 봐야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좀 길게 본다면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사실 기다려 본다면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수익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매수를 하기에는 매수하고 나서 기다리는 데까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사실은- 힘듦을 참아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RF텍은 지금 빠져 있는데 이 가격에서 손실로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분명히 여기서는 지금 한 번에 저점을 잡고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위쪽으로는 한 번쯤 올라왔다가 뭐 또 조정을 주든 아니면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얼마 정도나 기다려야 할 것 같을까요? 네, 만약에 내가 조금 만약에 수익을 확실하게 좀 수익을 좀 크게 내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기업 역시도 한 1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1년요. 네. 그 안에 또 반응이 나오겠죠. 하지만 길게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 한 달, 뭐 이 정도의 2달 정도의 기간을 본다면 이 기업은 반등 시 7,500원, 매수가 회복 시에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아시아나 항공에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3,500원에 10%에. 네, 23,500원에 10%. 요즘 뭐 연일 급등을 하고 있네요. 아시아나항공.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23,500원에 네. 매수를 좀 잘 따라붙으셨어요.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올라갈 때 확 따라붙으신 것 같은데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얼마 전에 샀어요. 얼마 전에 사셨어요? 네. 무섭지 않으셨어요? 살짝? 올라갈 때 혹시 다 뭐, 빠지면 어떡하나? 외국인하고 기관이 네. 뭐 좀 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샀어요. 외국인과 기관들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시잖아요. 그렇지. 아시아나항공은 지금은 보유해서 조금 더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네. 보유해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 기업을 지금 계속 묻어둔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네. 올라갈 때 매수하신 거면 아마 좀 수익 내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매수한 가격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에서 수익만 내고 잘 빠져나오면 되고요. 이 기업은 23,500원만 손절가 잡아두시고 지금 수익이 크진 않아요. 26,000원 정도까지 26,000원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자 여기에서 전화 상담도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철강주인데요. 국내 철강업체들이 이번 달 주요 제품들의 공급 가격을 인상하고 수익성 개선에 박차를 가합니다. 중국의 감산 정책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중국의 최대 철강사죠. 이 바오산도 이 생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철강주들의 시세 오늘 괜찮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수급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3분기 판가 인상의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4%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는 분석 속에서 외인과 기관이 함께 사는데 외국인이 7거래일째 사고 있고요. 따라가면서 7거래일째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경남스틸 홍준표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장에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테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알루미늄 테마입니다. 기니에서 발생한 쿠데타 여파로 알루미늄의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니는 알루미늄 생산의 재료인 보크사이트를 공급하고 있는 나라고요. 알루미늄 톤당 가격은 1.8% 상승하면서 하나로 320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알루미늄 관련주는 2차 전지라는 모멘텀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사마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모두 신고가 기록했고요. 특히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2%까지 급등하면서 37,750원이 오늘의 신고가였습니다. 현재도 16%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35,85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체크해 보시죠. 네, 마지막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정부별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부가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번 달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이 고사 위기에 빠진 국내 원전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주들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시세가 좀 많이 꺾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전기전 오늘 장중에 15%까지 급등하면서
16,650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상승 탄력 많이 둔화가 됐네요. 2%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진, 원전 계측기를 독점 공급했던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2%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